안녕하십니까. 깜판다 정수찬입니다. 자, 뒤에 달력 하나 달아놨는데 달력을 봐야 시간이 가는 줄 알겠어요. 어, 방구석 인간이라 뭐저저 큰설기계 기능장 공부하랴, 주식 공부하랴, 어? 책도 봐야지 아주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그 매너리즘이란 뜻이 정확히 뭐지? 뭐 일상의 루틴을 얘기하는 건가? 어떤 그 뭐에 갇혀서 이렇게 사는 것에 어떤 뭐좀 이렇게 식상함을 느끼는 것은 매너리즘이라고 그러는가? 정해진 일상이라고 검색을 안 해봤는데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들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일상의 루틴에 속에서 갇혀서 사는 게 지겹다 그런 뜻이기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대충. 오늘 그저 우연히 이제 특별한 얘기는 없고 또 심심하니까 돌 김영옥 씨라고 잘 알죠. 노자 사상을 설파했던 사람인데 걔 이제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고 이렇게 그 어떤 그 방향 전환이 아주 쉬운 사람. 음, 별로 나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렇게 썰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죠. 뭐 김영옥도 자기가 저렇게 강좌를 하는 것도 자기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예, 스스로가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돌의 어감은 뭐 돌도사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뭐 어떻게 어떤 우리가 뭐 이게 뭐 각자 사람마다 그 관점이 틀리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배울 점은 있어요. 그래서 돌은 돌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이 있을 테고 또 그에게서 얻어 배울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또 허경영은 허경영 나름대로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서 또한 우리가 얻어갈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완벽하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지. 신이 된다는 것은 되게 재미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없는 인생의 정점으로 신의 경기에 이른다는 것은 재미없는 정점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우리의 뭐 공술의 공수관이 온시반본이니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있듯이 정점에 이르렀으면은 스스로가 내 가진 것을 이제 버린다는 거죠. 채웠으니까 비운다는 말하고 같은 건데 결국은 최고의 우리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뭐 물론 뭐 그 이상이 뭐 또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우고 가야지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으면 선택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에서의 어떤 그 뛰어난 재능, 어떤 잠재 깊은 의식 속에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터득해왔던 그 뭐 도랄지, 예? 진리랄지, 뭐 과학적 어떤 성취랄지 그런 것을 이렇게 눌러두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깊은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이게 숨겨놨겠죠. 그래서 인간은 신이면서 또한 신이 아닌 것이고 또 신이면서 아니면 신이 인간이면서 또 신인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인 일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신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왕이 아닌 사람이 없고 또한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체 유심종가 모든 게 이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크게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욱 씨가 하는 말이 이 수신제가라요. 수신제가 마음을 몸을 지키고 가족을 다스리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 몸이 건강이 첫째가 나의 건강이죠. 그래서 수신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봐봐요. 뭐 인간은 수신이란 것은 몸을 닦는 것이고 인간은 몸으로 사는 것이다. 뭐 정신이고 지랄이고 우선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성장하는 거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놈 공부야 지랄이고 그런 게 없지.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인간이 산다는 것은 자기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 하나 지키려고 사는 것이다라고 김영옥 씨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좌를 하면서 우통 벗어 제끼고 자기 그 건강한 몸을 자랑하고 또 푸시업도 대결하고 막 그래요. 아주 이게 서민 도사라고 할 수는 있나? 무슨 뭐 체면 앞세우고 명예 앞세우고 하는 사람 저런지 못하죠. 그래서 참 뭐 어떤 사람의 어떤 우리가 체면주의랄지 어떤 그런 예, 강한 사람은 뭐 참 꼴사람 짓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뭐 근본적으로 100개 넘으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부자인 사람도 내가 부자들을 만나면 당신 한번 돼지 목욕탕 와서 발가벗고 한번 들어가 봐라. 응? 다른 사람과 너와 뭐가 다르겠나. 그래서 항상 가진 것이 많아도 뭐 가진 티를 내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내 말은. 그래서 내가 충분히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유로운 능력이 있다면 뭐 좀 기부도 좀 하고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알아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또 실천을 한 사람이 있죠.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제 부자가 됐는데 계속해서 더 큰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김영우 씨, 그래서 이제 몸을 하나 지키는 게 내 건강에 우리가 뭐 결국은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것도 노력이죠. 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거나, 뭐 가음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뭐 가욕을 하지 않는다거나, 적당한 선을 지키는 거죠.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적당한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폭주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현재 자기 몸이 건강을 못 지켰다는 것은 자기가 게으른 탓인 것이죠. 그리고 주의하지 않은 탓이기 때문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도 굉장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타고난 유전자가 그렇게 우성인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이렇게 건강 사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은 그렇게 뭐 파이팅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도 못 먹고 담배도 한 10년 피다가 끊었고 술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술 먹어서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은 무지하게 술을 먹고 나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막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술 좀 먹을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를 해야 그래 또 사람 사귀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늘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뭐요? 우리가 뭐 우월감의 성취죠. 그래서 내가 자랑스러워야 돼. 본인이 자랑스러워야지 뭐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 거지.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으로 살면 당연히 기분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상 내가 남들로부터 뛰어나다라는 그런 자기가 나는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야지 예, 그런 우월감에 취해서 인생이 사는 맛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동양적인 교육 사상은 항상 겸손하라. 너는 특별하지 않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서양의 어떤 개인주의적 사상은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남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라 그런 식으로 가르치래요. 또 근데 복잡합니다. 뭐 메타인지 일랄지 뭐 그런 막 있는데 모두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것이죠. 모두가 특별한데 내가 특별할 것이 없어. 이게 예쁜 사람 놔두고 보면은 예쁜 사람 다 예쁘니까 뭐 예쁜 것이 아니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특별하다는 영어 뜻이 뭐죠? 편심됐다는 뜻이 에센트릭인가? 에센트릭. 이게 어떤 편심됐다. 이게 모든 평균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튀어나온다. 에센트릭. 뭐 에센트릭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unusual 뭐 그런 일상적이지 않다. 뭐 그런 식보다는 에센트릭.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 게 에센트릭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죠. 그래서 뭐 스페셜이라니 뭐 그런 뜻보다는 이렇게 범주 가운데서 이렇게 좀 특별하다 그런 뜻은 에센트릭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계 공용어로 뭐 한국어, 영어 그렇게 옛날 중국어를 넣었지만 중국어는 이제 빼야 할 것 같아. 한국어,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그 문명의 리더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영어는 자연어 발생 중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그 유용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코딩 프로그램이랄지 어떤 뭐 기호화를 한다거나 뭐 학문을 한다거나 그런 기호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어 알파벳은 굉장히 그런 그 학문적인 표현 방법으로서 굉장히 어떤 직관성이랄지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글은 그 뭐 한글 자체는 표현력이 좋지만은 뭐 표현력이 많으니까 어감상 그런 거 많으니까 그 다양한 표현력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또 배우기 쉬운 가운데 또한 그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또 한국어죠. 그래서 한국어는 그 자체가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공용어로서의 앞으로가 한국어가 그 중심이 될 것이고 영어는 그 부존적으로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언어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자신들의 물론 문맹률이 높고 자기들도 또 이제 그 간자체라고 해서 한문을 굉장히 단순히 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려워가지고 요즘 컴퓨터 세대는 자기 이름도 못 써요. 읽을 수는 있는데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복잡하니까. 그런 그 문자는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어떤 예술적 차원에서 어떤 그 문자 그림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그림체 예술적인 어떤 문자 그런 것은 잔존해 갈지는 몰라도 이 그 문명의 어떤 발전과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문자는 아니죠. 원래 이제 한문이라서 기족 언어라 해서 특권층을 위한 문자예요. 특권층을 위한 문자.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이 얼마큼 그 천재인가는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특징인 그거잖아요. 우리 그, 그, 뭐 퍼스트 무버가 있고 팔로우 무버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동양의 문화권은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이게 뭐 어떤 그 관계성을 중시하고 어, 상호 우존적인 그런 사회가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면이 또 강하죠. 그래서 어떤 상호 의존적이랄지 관계주의, 뭐 간시라고 그러죠. 관계주의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이렇게 자기가 툭 튀어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이란 말로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로우 무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가는 거. 이게 어떤 선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앞세워서 가는 거. 그래서 팔로우 무브라고 그러죠. 뭐 뒤따라가는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부부가 갈 때도 남자를 항상 앞에 세우고 여자가 뒤따라가는 식으로 나란히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한 것들 전통성 문화가 습관들이 간습들이 어떤 그 팔로우 무브로서의 어떤 특성을 부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에서의 어떤 경쟁이란 것은 딱 어떤 그 정착점의 어떤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지만은 이미 1등에 대한 질투심은 없잖아요. 1등에 대한 질투심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주자들의 어떤 가정에서의 경쟁은 굉장히 심해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심해도 어떤 최종적인 승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대해 주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이랄지 심각한 비난, 뭐 비난이 있긴 있지. 이거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비평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랄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은 대부분 영웅적 대통령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서의 대통령들은 뭐예요? 죄인들이죠. 죄인들.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가정의 어떤 경쟁을 중시하지 않고 비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이 이 한국인들을 그 세계 1등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좀 이제 어떤 관점의 어떤 생각의 차이에서 어떤 관점의 차이에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세계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트기에 이게 전투기 이 앞에 보면 뾰족하잖아요. 그래 뾰족할 첨자이고 좀 그 아음속 여객기랄지 그런 것은 앞에가 좀 뭉툭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싹세기처럼 이렇게 샥하게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앞이 이렇게 바늘것처럼 날카로워야 될지 각자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는 너는 특별하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툭 튀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어떤 집단에서의 어떤 경쟁은 가정에서의 경쟁은 이렇게 치열하게 하더라도 최종 승자에 대한 어떤 그 우대랄지 대우 그 경쟁을 뚫고 이겼으니까 너는 나보다 나은 놈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잘난 체 한다고 그러죠. 잘난 체. 결국 끝까지 아주 그냥 어? 난 놈을 질투하고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뜨리고 결국은 그 공동체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 더티 게임 아주 그냥 그 비열한 게임을 하고 아주 똥짜발이 마냥으로 아주 그냥 이전투를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안 좋죠. 결국은 결국은 안 좋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 선조들의 어떤 애언이랄지 그런 그 한국의 천선민족으로서의 어떤 그 리더가 나와서 그러한 그 어, 우리가 그 어느 시점에서의 어떤 그 변곡점에서 잘못 들어선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천재가 나서 그 길잡이가 나와서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역사가 왜곡이 되고 조선진 너희들은 이런 놈들이다라는 어떤 그 세뇌가 돼가지고 그리고 어떤 이런 이제 압축된 한반도 한국인들의 어떤 그 기질들이 이제는 폭발해 나갈 수 있는 아마 그게 이제 백두산 화산 폭발과 함께 남북이 통일되면서 엄청난 어떤 그 기세로 성장할 걸로 봅니다. 뭐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참 무섭긴 한데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뭐 몇십 년 안으로 이제 폭발을 하게 된다는데 지금 백두산이 당장 폭발해도 이상한 것은 없죠. 백두산이 왜 하필이면 백두산이 활화산이 돼 있을까? 이거 우리가 또 이것도 판 구조론에서 보면 이거 일본 쪽에서 태평양판이 이렇게 쭉 일본 열도 밑으로 해서 이렇게 쭉 파고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열도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판의 운동에 의해서 그 마그마 댐이 형성이 되고 또 이제 그 수분을 잃은 그 태평양판이 쫙 백두산 밑에까지 파고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 화산에서는 화산 지진이랄지 그런 거 잘 올 수 없는데 저기 양산 단층이랄지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백두산도 그 천년마다 한 번씩 폭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주기가 됐기 때문에 그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해도 이게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했고 우리가 이제 북한의 어떤 김정은 정권도 한국이라면은 어떤 게 대비가 됐을 텐데 김정은 정권에서는 굉장히 그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정권이 파괴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한번 통일이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시대를 맞이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는 좀 안 됐지만은 빨리 어떤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백두산의 폭발 예상 시기를 보고 피난을 하고 피난 대책을 세우고 또 이후에 어떤 그 복구랄지 그런 걸 통해서
한 번 더가 새로운 어떤 그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 않아서 이제 한반도가 기지개를 펴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조선의 후손, 천손의 후손, 결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유전자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행성수술 했죠?